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 하지 뭐. 적분 일단은 공식 다 외워야 될 거 개념적인 거 설명 다 해주고 숙제는 그거 할게요. 뭐야 오늘 제가 드렸잖아요. 네. 다 풀어요. 네.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 그래도 또 까먹었을까봐 네 그거 드린 거는 센 B거든요. 센 B는 센 B 먼저 푸시고 네 유형별로 좀 다시 생각한 상태에서 그 모의고사 그거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냥 끝까지 다 푸는. 아 그거 끝까지 못 풀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아 거기 그 뒤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고 하나 있는 것들은 나랑 수업 시간에 좀 하면서 네, 다시 복습하고 그래야 될 거야 아마. 쌤 B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 있는 거 전까지. 사실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있는 거니까. 자, 적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만 설명하도록 하는데 적분이 이제 크게 뭐가 있니?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험 범위는 전체자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정적분은 뭐라고 했지? 다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부정적분은 결국 무엇을 미분했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미분했을까가 나오다 보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함수예요. 얘는 뭐라고 해요? 함수입니다. 함수. 무엇을 미분했을까? 그리고 결론이 뭐가 된다고? 함수. 결과가 함수야. 결과는 함수다. 그 다음 정적분은 값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거는 x축과 둘러싸인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적분은 왜 배우냐?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맨날 하는 거지만 그 fx를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1 때도 무슨 인수정리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fx 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하나의 무리가 생긴 거죠. 이 fx를 구할 때 돌아서 가는 거야. f'x를 통해서 뭘 구할 수도 있는 거야? fx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장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사실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대신에 얘는 알 거야. 적분상수 C가 붙다 보니까 이 적분상수 C만 잘 처리할 수 있는 이걸 처리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처리하기 위한 조건이 더 필요할 거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fx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f'x를 부정적분 통해서 구하면 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적분상수 C를 처리하기 위함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적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적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사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를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인테그랄이 엄밀히 말하면요, 인테그랄은 이 썸의 약자입니다. 썸은 말 그대로 더하다. 이 더하다라는 건 뭘 더하냐면 이 시그마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fx라는 것과 dx를 자 여기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다? 얘네를 곱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dx는 뭐처럼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증분 x라고 하죠. 증분 x가 증가량인데 이 증분 x가 dx로 바뀌는 개념이 뭐냐면 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자 무수히 많을 때 얘는 증가량이잖아. 그냥 x의 증가량이었는데 얘는 미세한 증가량이에요.
미세한 증가량. 이 말 그대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fx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하자? b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dx가 나오려면 미세한 증가량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거. 이건 이제 미적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편리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한 가로가 된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자고? 가로. 그럼 fx는 그때의 함수값이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로.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는 결국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뭐다? 적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뭐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호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dx도요 증가량이야. 이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양수인 거야. A부터 B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세로야. 높이야, 높이. 근데 이게 높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함수값이니까 위에 있으면 양수가 되는 거고 밑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부터 B까지 이걸 fx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만약에 계산했더니 얘 같은 경우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 다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건데, 이 넓이를 만약에 선생님 5라고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는 뭐겠어요? 얘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dx가 x의 증가량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면요, 얘네 말 그대로 이 함수를 무슨 주 대칭시킨 거니까 x주 대칭시킨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방향은 a, b, a에서 b 오른쪽으로 가나 함수값이 다 음수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또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겠죠. 이해합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 얘 같은 경우야 문제에서 그냥 문제를 이렇게 주어줬으니까 얘만 가지고 이 관계성을 보면서 풀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실제로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선생님? 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자 이렇게 증명해야 되냐면 라지 fx를 뭐 했을 때 미분을 했을 때 x에 대한 미분을 했을 때 우리가 스몰 fx를 하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기로 약속하냐, 라지 fx라고 써주고 부정적분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써준다고. 이게 부정적분이죠. 근데 선생님이 부정적분 하게 되면은 적분함수 c가 붙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c가 의미가 없어서 없애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c를 하든 해도 b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뺀다고 했을 때 c는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의미는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얘는 의미를 알려준 거야 선생님. 얘는 의미를 알려준 겁니다. 얘는 의미를 알려준 거고 쟤는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분 문제에서 지금 이 알려준 거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마치 이게 뭐처럼 보여야 되냐면
이게 뭐처럼 보여야 돼? 무슨 적분이니까 이거. 정적분이니까 얘가 뭐처럼 보여야 되냐면 값처럼 보여야 돼. 값. 우리가 수식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수처럼 보여야 돼. 상수. 이게 진짜 상수처럼 보이냐는 거야. 상수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뭐로 해주는 거야? K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온전하게 구하기 위해선 이 fx를 온전히 구하기 위해선 이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얼마니까? K니까 이 K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K를 구하려면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야 돼. 다시 K를 구하려면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K를 구하려면 K가 들어가 있는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K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뭐겠냐고. 저거니까 저기를 파는 거야. 근데 여기를 파서 여기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fx인데 fx가 이거인 거 아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이것이 K다. 이렇게 해주면서 K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그래서 이 K를 온전하게 구하면 다시 거꾸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에요. 이 정적분이 나왔을 때 푸는 첫 번째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젠 끝난 거야. 그냥 저기서 사실 끝났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다 이거 설명을 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지금처럼 x가 곱해졌을 때 여기가 dx면요. 여기 있는 함수가 x에 관한 식이다 보니까 이런 건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fx에다 뭘 곱하시면 돼요? x로 곱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1부터 5까지 fx. 얘랑 느낌이 다르다. 얘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인테그랄 안에서 아주 어디 안에서? 이 인테그랄 안에서의 주인공은 x인 거야. 이 인테그랄 안에서의 주인공은 x인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x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인테그랄 안에서의 주인공은 x인 거예요. 그러면 x 여기서 말하는 t는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상수 취급한다고. 이럴 때는 상수 취급해요. 이 상수 취급하니까 이 상수 취급한 거는 앞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t의 인테그랄 1부터 5까지의 fx, dx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럼 좀만 더 해볼까? 만약에 1부터 5까지의 뭐 t-1의 fx, dx라고 하면요 얘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또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t-1 자체를 그냥 앞으로 나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상수 어쨌든 얘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처럼 숫자가 따박 나오면 얼마나 좋아. 여기 있는 상수, 여기도 아래 끝도 상수, 위 끝도 상수 따박 나오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인테그랄 ft dt 오히려 여기는 t에 관한 식인데 여기에 이제 미수가 껴져 있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딱 경우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첫 번째 넓히냐면 얘가 나왔다. 그냥 순수하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인테그랄 여기는 t인 거야. t에 관한 식이니까 t, ft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a부터 x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 x라는 숫자는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움직임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를 움직여 보세요. 만약에 x가 지금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 x가 a보다 어디 있으면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x가 a랑 뭐 하면 같으면요 안 보이나? 딱 보이죠? 네. 만약에 a랑 x랑 같으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x가 왼쪽에 있잖아요. 음수가 나와요. 근데 x가 잘 봐, 하나 물어볼게. x가 a보다 작으면 무조건 음수일까? x가 a보다 작으면 무조건 음수일까? 이러면 음수지.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음수에다가 양수 곱했으니까.
더 가면 또 달라요. 더 가잖아? 만약 여기까지 갔어. 그럼 봐봐. 처음에는 음수 곱하기 양수여서 음수가 되는 거 맞는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되면 지금같이 하면은 또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인 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얘를 움직여보면서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적인 거는 좀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보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뭐예요? 라지 fa가 되는 거죠. 딱 봐봐요. 뭐 하고 싶게 생겼니? 얘 딱 봐도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생긴 거. 딱 봐도 미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딱 봐도 뭐 하고 생겼다? 딱 봐도 x에다 a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두 해보고 미분도 해보고 또 세 번째는 모두 해보고 x-a 이렇게 나눠도 보고 이러고 싶다고 느낌상 그렇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과감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셨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다 해보고 싶다 싶기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미지수가 떠졌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고요, 맞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이래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분명히 적분 안에서의 맞아? 적분 상수는 C여서 적분 안에서의 미지수는 T다 보니까 T에 관한 식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무슨 값이 바뀔 때마다 x 값이 바뀔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정적분은 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는 x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분도 해보고 싶은 거라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게 좀 빡세다는 거 느껴져야 돼요. 왜 빡세냐면 여기는 x가 바뀌는데 중요한 건 그래프도 바뀌어요. 그럼 어렵잖아. 여기서 그래프는 고정, ft는 고정이고 x는 움직이니까 넓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인테그랄 안에서는 적분 이 안에서는 t가 주인공이니까 x 빼기 3을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도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도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얘도 x에 관한 식 해서 2x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둘을 미분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되겠죠. 콜? 이해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말한 것만 토대로 잘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나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조금 더 적분을 파보는 거, 계산을 해보는 걸로 가는 거야. 의미 파악은 다 끝난 거고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복합적으로 미분과 적분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뭐 기본적인 개념만 일단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 자,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넓이. 이 넓이가 내가 분명히 정적분은 x축과 둘러싸이긴 했는데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진짜 넓이 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얘 넓이가 5라고 하고 얘 넓이가 4라고 하고 여기가 a부터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당연히 5가 나오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의 fx dx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 dx를 한다면 제가 분명히 얘는 시그마라고 했죠. 덧셈 그러니까 뭐야 썸이라고 했죠. 덧셈. 그러면 a부터 c까지 더한다는 건 a부터 b까지 한 값이랑 b부터 c까지 한 값을 더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가 되냐?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적분은 결과론적으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넓이를 구한다는 건 저 음수 부분을 뭐로 바꿔주는 거야? 양수로 바꾸는 거고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음수 부분을 그래서 넓이는 결국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걸 가장 간단하게 쓰는 식이 뭔지 아니?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뭘 의미하는 거다?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걔는 무조건 넓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말도 하겠죠.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 fx와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 된다. 자 그런데 결국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구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 구간을 나눴을 때 이 방법을 이제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근데 번거롭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fx는 0을 합니다. 그러면 교점이 이걸 풀어요. 그럼 이거의 근이 a, b, c가 나오겠죠. 그럼 일단 나누는 거야. 일단 a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해주고 그리고 또 b부터 어디까지 해주고 c까지 fx, dx 해주고 일단 하는 거야. 일단 해주고 여기서 음수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음수인 부분을 뭘로 바꿔주면 돼? 양수로만 바꿔주시면 깔끔하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응용을 하자면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지.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fx를 하고 얘를 뭐라고 했을 때 gx를 했을 때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맞아? 그러면 fx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인테그랄 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gx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돌려 말하면 fx-gx는 0인 걸 푸는 거고 그거 돌려 말하면 3차에서 1차를 빼니까 몇 차가 나온다고요? 3차가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된다고. 마치 여기 있던 몇 차식이 1차식이 이 직선처럼 되는 거야. x축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수 fx에서 이걸 빼니까 이게 다 이 값들이 여기는 실제 이 값들이 되는 거여서 여기는 이 값들이 되는 거여서 이런 문제로 팔바꿈 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둘러싸인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 구할 때 솔까 말해서 얘도 똑같이 나중에 결국 활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넓이에 관한 식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고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공식들이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이 진짜 외우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기가 알파라 하고 여기가 뭐라고 하면 베타라 하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를 하게 되는데 얘는 결국은 다른 말로 이런 거죠. a의 x-알파 x-베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의 자 이런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적분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얘 인수부터 인수까지만 적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인수부터 인수까지만 적분을 하셔야지만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정적분이죠. 그럼 얘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정적분이니까 정적분 하게 되면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부호가 존재해요. 그럼 부호가 존재하니까 얘가 x보다 어디 있기 때문에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6분의 a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a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을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넓이에 있때는 마이너스 없애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결국 뭐가 나온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결과가 돼요. 이해하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람이 일단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도형을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 적분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증명을 하는 방법이 저기 있는 알파 베타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왼쪽으로 알파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베타 빼기 알파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넓이나 이 넓이 때 이 넓이나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자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근은 얼마고요? x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빼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해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의 x 이렇게 되고요. 그거를 적분하는 거여서 이해하지? 네, 이렇게 적분합니다. 그럼 얘는 적분하니까 3분의 1에 뭐가 나오고요? 네, x의 세제곱 나오고요. 얘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0하고 베타 빼기 알파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1에 뭐가 나오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이해하고 있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를 묶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집어넣는다고 가정하에서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물론 a 곱하고요. 여기에 6으로 3 하면 2 곱하고 3 곱하니까 네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갔어? 이게 할 수 있는 증명의 가장 깔끔한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로 해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제 두 번째 공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공식은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이제 3차식이 되는데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죠? k 값은 양수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12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12분의 k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나오겠죠. 자, 외우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2차식을 적분하면 몇 차고? 3차고 2차식을 적분하면 3차고 이 6이 원래 2차랑 3차랑 곱했다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3차식을 적분하면 4차고 얘를 3 곱하기 4다라고 외우시면 편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차식이 나오는데 4차식은 두 개가 있어요. 4차식은 두 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맨날 까먹어. 다 그래요. 사실 저도 까먹었어요. 네, 다 그래요. 이 둘 중에 뭐가 3, 4, 4, 5, 9 누가 5, 6인지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알파랑 하고 이걸 뭐라고 하면 베타랑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인테그랄 이것도 똑같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k에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또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0부터 베타 빼기 알파로 바꾸시라고요. 평행 이동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같이 평행해서 하나는 x 제곱이 되는 거고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전개한다고 가정을 해서 하면은 x의 4제곱 나와주고요.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의 네 2배에다가 x의 네 3제곱 이렇게 나와주고요. 마지막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x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아, 이해했어?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적분해서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5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에 몇 제곱이 나오고요? 5제곱이 나오고요. 당연하게 5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얘 해보세요. 얘가 조금 빡센데 얘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4분의 1이어서 2분의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네 베타 빼기 알파에 4제곱이 나오겠죠. 그니? 마지막 얘는요 3분의겠죠. 3분의 베타 빼기 알파에 집어넣으면은 3제곱이 얘는 제곱이니까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제곱이어서 부호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통분을 해요. 그럼 3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30이 돼서 얘 몇 개 먹고 6개 먹고 얘는 15나 빼네요. 난 10을 빼네요. 그치? 그래서 얼마가 나오니? 30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얘는 30분의 결국 30분의 k의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 5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6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워야지 좀 잘 외울까요? 그럼 얘가 몇 번? 얘가 뭘까요? 얘가 바로 이렇게 세제곱일 때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 하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여기 k라고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을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가 네 뭐가 됩니까? 자, 3, 4, 4, 5. 그래서 얘가 20분의가 되는 거야. 20분의 k에다가 물론 얘는 x가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5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우실 때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면요. 보세요. 얘는 하나 고정이고 얘는 차수가 하나잖아. 하나잖아. 그치? 맞아? 근데 여기 몇 개야? 인수가 하나, 둘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연결된 게 하나 셋이라고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여기는 얼마? 셋 이렇게 외우시고 맞아? 마지막이 둘둘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어떻게 외워주냐? 6분의 그 다음에 12분의 3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5 하나 3짜리 4 곱하기 5 마지막을 5 곱하기 6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된다. 대신 이제 부호 같은 경우는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로 그냥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사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3차식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 접선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면요. 여기 접선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친다면 맞아? 그러면 결국은 얘를 fx라고 얘를 g라고 한다면 f 빼기 g는 몇 차니까? 3차인데 0은 지나가고 여기는 얼마나 되니까? 뚫고 있죠. 그래서 얘는 x에다가 x-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최고차항 기준은 1이라고 할게요. 3차.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라는 건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거고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얘에서 얘를 뺀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나 저 넓이나 공식을 구하니까 같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베타 빼기 알파 즉 4의 몇 제곱 자 4제곱 해주시고 곱하기 이제 1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래서 겁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이 구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정적분의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아까 배운 그게 또 나와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속도, 가속도,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근데 그 셋의 관계가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되냐면 그걸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게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자, 이거 내가 fx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여기 1, 2, 3, 4, 3, 4,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이렇게 보면은 이걸 fx를 한번 한다면 당연히 f'(x는요) 뭐가 된다고요?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가 다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0이 나오겠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가 곧 이건 거 맞죠? 그다음에 이 넓이가 곧 여기서 차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뭘 씌웠다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뭘 구한다고 내가?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 넓이를 구한다니까 음수를 이제 무시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나오고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4가 나오고 나는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여기 같은 라인으로 할게. 같은 라인을 해서 여기가 5가 나온다고 칠게.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는 높이 차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예요. 여기는 높이 차가 얼마라는 거고? 3이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차가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차가 4고 여기서 높이 차가 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3이 되는 거고 3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3,0이 되는 거고 4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4,4가 되는 거고 5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5,-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순수하게 뭐 하면 되는 거야? 느낌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 높이차, 즉 이거 더하기, 맞아? 그 다음 얘랑 얘랑 높이차, 일자로 그었을 때 높이차 이거 더하기, 그 다음 얘랑 얘랑 높이차 해서 일자로 그었을 때 이만큼 높이 더하기, 그 다음 마지막 얘랑 얘랑 높이차 해서 일자로 그었을 때 이만큼 높이. 이 각각의 높이들의 극값과 극값, 극값과 극값의 높이차들을 다 더하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끝나는 점하고 극값의 높이차까지 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중간의 극값, 극값과 시작점 또는 끝점 높이 차들의 합이 된다. 이해가? 그러니 정적분을 했을 때는 다시 무슨 적분을 했을 때는 정적분을 했을 때는 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다 뭐해서 고려를 해서 맞아? 만약에 이 하게 되면 봐봐. 그래서 만약에 정적분을 해서 인테그랄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냥 f' dx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니? 얘는 말 그대로 f5 마이너스 얼마가 돼서 f1이 돼서 5일 때 함수값이 빼기 1이고요 1일 때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1일 때 값에 비해서 다시 5일 때 값에 비해서 1일 때 값에 비해서 너 5일 때 너의 위치는 맞아? 내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려간 거야? 이만큼 내려간 거야. 이게 답이라고. 이해하니?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녹여 들어가냐면 이걸 어디에다 녹이냐면 이거를 바로 위치 속도 가속도에다가 위치 속도 가속도에다가 녹여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배운 저 개념을 가지고 위치 속도 가속도에다가 딱 녹여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녹이냐? 바로 이거죠. 이 속도에서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vt dt 과연 이 의미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vt dt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얘는 vt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미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위치를 미분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자 말 그대로 잘 봐.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의 위치 차예요. 그래서 끝나는 점하고 시작하는 점의 위치 차이라고. 그래서 얘는 위치의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얘는요 뭐겠어요? 계속 값들을 뭐 하는 거지? 하는 거지. 자 봐봐. 만약에 이 fx를 위치라고 생각한다면요 1부터 3까지 간다는 거는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두 칸. 3부터 0으로 갔다는 건 뒤로 갔다는 거죠. 세 칸. 근데 그럼 모든 거 다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내가 A부터 B까지 계속 움직였던 그 거리들을 다 더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저게 되는 거다. 오케이? 얘는 필요 없어요. 가속도가 물론 가속도를 접근하면 얘가 되는 거 맞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함수 이걸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였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이 나오는 거라고. 아까 배웠죠? 이해가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나올 건 뻔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자 정적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적분이라는 게 절대값만 씌우고 넓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은 결국은 의미적으로 파악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넓이다 보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주기성하고 대칭성을 이제 감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로 봤을 때는 내가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계산은 진짜 수식적인 계산이란 말이야.
그럼 적분을 대하는 자세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의미적으로 풀 것이냐 계산을 할 것이냐. 왜냐면 모든 문제가 과연 함수식을 주어줄까? 함수가 주어졌다면 내가 진짜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함수가 안 주어져도 문제를 충분히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1마다 반복되는데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1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씩 올라가는 이런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래. 그럼 이 문제를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굳이 이 문제를 적분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함수식이 주어질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한 넓이만 안다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들만 모여서 더해서. 이해하셨니? 그래서 꼭 문제가 내가 계산을 적분을 진짜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 극한되지 않아요. 그 특히 이게 지금 어렵게 막 필러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 수식이 막 정확히 안 나왔을 때 내가 진짜 수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수식 안 세우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분이 이렇게 가요.